6.25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72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참전 용사들과 후손들을 초청해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데웨이드 판례를 50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낙태권 인정 여부를 두고 미국의 보수와 진보가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해 총기 규제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가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총기 규제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가족과 친구, 소중한 이들은 친밀한 유대관계입니다. 백신 접종은 우리가 더 가까워지도록 돕습니다. 백신 접종은 코비드-19으로 인한 심각한 질병에 대해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백신을 접종받고 부스터 주사로 최신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백신 접종소를 찾으시려면 nyc.gov/백신파인더를 방문하거나 877-829-469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72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참전 용사들과 후손들을 초청해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6.25 전쟁 발발 72주년을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이 참전 용사와 후손 200여 명을 서울 신라호텔로 초청해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미 공군 하사로 2년간 참전한 90대 노병 5명에겐 1975년부터 수여해온 평화의 사도 메달을 직접 수여했는데 등 뒤에서 메달을 직접 걸어주자 객석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의 국민을 지키라는 부름에 기꺼이 희생했던 참전 용사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이자 감사의 표시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뉴욕 지회는 오는 25일 정오에 베이사이드 소재 마르벨라 식당에서 한미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을 초대해 한국전쟁 72주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데웨이드 판례를 50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낙태권 인정 여부를 두고 미국의 보수와 진보가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1973년 나온 이후 50년 동안 미국인들이 낙태할 권리를 보장해온 로데웨이드 판례를 파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임신 15주 이후에 낙태를 전면 금지토록 한 미시시피 주법의 위헌 법률 심판에서 6대3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관 대부분은 낙태권이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각 주정부가 주법으로 낙태 합법성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해 총기 규제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일반인이 자신의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없고 만약 휴대하려면 사전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에 제정된 뉴욕주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은 1791년에 제정된 수정헌법 2조를 통해 자유권 차원에서 총기 소유와 휴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뉴욕주 법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찬성 6대 반대 3으로 뉴욕주 총기 휴대 금지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항소법원 판결을 뒤집음으로써 전국적으로 총기 휴대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처럼 공공장소 총기 휴대를 금지한 주는 워싱턴 DC와 6개 주이며 커네티컷주 등 3개 주는 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상당 수준의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판결로 이들 주는 총기 휴대 금지 또는 제약 법안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며 상식과 헌법 모두에 배치된다고 주장했으며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매우 충격적 판결이며 아무개 날이 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가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총기 규제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연방상원은 어젯밤 지난달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찬성 65대, 반대 33으로 가결시켰으며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은 이 법안을 지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입법이 성사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세에서 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서는 미성년자 범죄 기록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21세 미만 총기 구입자의 정신 건강을 최소 10일간 검토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에서 1993년 돌격 소총 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총기 규제가 강화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 총기 규제 강화 법안 통과 직후 28년간 행동에 나서지 않았지만 오늘 밤 양당 의원들이 전 국민의 부름에 부응하기 위해 힘을 모았고 마침내 총기 폭력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민간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실제로는 거의 시행하지 않았고 사실상 폐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데이는 에릭 아담스 시장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민간 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집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또 뉴욕시는 앞으로도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조사하거나 이를 어긴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12월 드블라지오 시장이 퇴임 직전 18만여 개에 달하는 민간 기업에 백신 접종 의무화를 명령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고 사문화됐던 것입니다. 뉴욕시의 이 같은 조치는 뉴욕시 공무원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해고하는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논란과 반발을 부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준이 최근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물가 상승을 잡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돼 당분간 계속 큰 폭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연준은 지난 18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7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등 물가 잡기에 올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보고서를 공개한 뒤 연준이 무조건적으로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어렵게 이뤄낸 경기 회복을 희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제 연방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무조건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인플레이션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을 2%로 막아내지 못하면 경제 성장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완전 고용 상태를 지속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와 식료품 가격이 치솟는 등 경제 환경이 점점 더 도전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올 하반기에는 경제 성장이 더 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가구당 평균 세금 환급금이 3,039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지난 4월 18일 접수를 마감한 2021년도분 개인소득세 신고의 대부분을 이번 주에 처리를 완료했으며 특히 전체 94%를 차지하는 전자보고 대부분은 처리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종이 서류로 제출했거나 전자보고 중 불일치 항목이 발견된 보고서 등 약 475만 건은 아직 처리 중이며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세금 처리가 완료된 1억 4,962만 건 중 세금 환급을 해준 케이스가 9,627만여 건으로 전체 보고의 68.5%에 달했고 환급액은 2,92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즉 가구당 평균 환급액은 3,039달러로 지난해 2,827달러보다 7.5% 늘어났습니다. 또 환급 케이스 중 9,052만 건은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을 받아 대부분 21일 내에 환급을 받았지만 종이 서류 신고자는 지난해 신고분 중 미처리분이 올해로 넘어옴에 따라서 환급까지 5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연방하원 의사당 난동 진상조사 청문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무부에 전방위로 압력을 가한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어제 5번째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제프리 로즌 전 법무장관 대행은 2020년 12월 말부터 2021년 1월 초까지 거의 매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만났으며 만날 때마다 법무부가 부정선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즌 전 장관 대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여부를 물었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도 물었으며 조지아를 비롯한 주 의회에 서한을 보내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이 서한은 법무부 내 트럼프의 측근인 제프리 클라크 전 법무부 시민국장이 작성한 것으로 각 주의회에 부정선거 조사를 위한 특별회기를 열어달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처드 도너유 전 법무부 부장관 대행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90분간 통화를 했으며 트럼프는 펜실베니아주에서 20만 표에서 최대 25만 표가 투표되지 않은 표라며 부정선거를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주산의 측근인 클라크 전 국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 했으며 로즈 전 장관 대행 등이 클라크를 장관에 임명하면 간부 전원이 사퇴하겠다고 반발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면서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6%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같은 조사 때 바이든 대통령이 기록했던 최저 지지율과 같은 수준이며 낮은 지지율로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 중 한 곳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내줄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8월 이후 50%를 밑돌고 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 33%보다는 높은 상태입니다. 응답자의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은 73%가 바이든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공화당 지지층은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7%에 그쳤습니다. 다음 주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걸 두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리나라 정상이 참석하는 건 처음인데 회의 결과에 따라서 중국 반발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중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유럽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정상이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北约已经搞乱了欧洲，不要再搞乱亚太，搞乱世界。亚太地区不是北大西洋地理范畴。 미국은 한국의 참여가 중국의 동의를 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China doesn't get a veto on what meetings the South Koreans attend, and this isn't about an Asian version of NATO. 전 세계 안보는 연결돼 있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일이 아시아 태평양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중국을 나토의 위협 세력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상이 나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인데 포괄적인 안보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확대, 심화하기 위해 가는 것으로 반중 반러 정책으로의 전환은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 확장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이번 나토 회의에선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안보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이상으로 6월 24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